안녕하십니까. 가스산업기사 실기시험 대비 필답형 제3의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필답형 문제는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킬풀하게 필기하면서 공부했던 문제를 이제 실전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현장 갔을 때 어떻게 쓰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좀 스킬풀해요. 이렇게 좀 깊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하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풀이 우리 같은 사람이 넣어놨어요. 그걸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학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쉽다. 자, 1번 문제.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것만 나오면 실수를 많이 해요. 자, 보기와 같은 반응으로 진행되는 접촉 분해 수증기 개질 프로세스라 그러는 이런 공정에서 카본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본이 뭐예요? 숯이죠, 껌. 그게 배관에 들어가고 침착해갖고 배관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또 그 흐름이 우리 엔진에서 엔진 오일이 꺼멓게 되는 이유가 조금 파랬던 엔진 오일이 수개월 후에 찍어보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소됐을 때 발생되는 숯, 카본이 됐고 탄화된 거예요. 아주 나쁘게 돼요. 점도도 떨어뜨리고 막 여러 가지, 특히 C가 카본이 들어가게 되니까 온도도 지장이 생기게 되고, 그죠? 그런 거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도와 압력 수증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자 이제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압력, 온도, 얘하고 얘가 반대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시 여기도 온도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요거 하나만 외우면 요건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그때 뭐가 CH4와 뭐가 CO2, 그 다음에 CO와 H2, 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얘가.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CH4나 이렇게 둘씩 있는 이런 복분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복분자, 소주에 타먹으면 기가 막히죠. 몸에도 좋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는 거, 이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H2, CO, 그죠? 얘하고가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뭐가, 얘는 증가한다, 그죠? 당연히 얘는 감소하는 거고요. 요거 하나 외우니까, 그죠? 다시 압력이 내려가면 얘는 감소, 얘는 감소니까 증가. 그럼 이거 그냥 먹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증가인데 얘는 감소,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얘는 증가. 공짜로 먹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요거 하나만 외우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니까 요거 반대, 요거 반대, 요거 반대, 요거 반대, 그죠? 압력과 온도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압력이 감소하니까 CO 이산화탄소는 얘는 증가,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내리게 되면 얘는 증가했었어요. 얘는 감소. 요거 하나만 외운 거예요. 메탄과 CO2, 그죠? 반대쪽에는 수소와 일산화탄소. 자,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얘가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메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압력을 내리면 당연히 감소가 되고, 그죠? 온도는 거꾸로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는 증가, 얘는 감소, 그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얘는 증가. 이건 뭐 그냥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축소 노즐, 뭐 확대 노즐에서 우리 중압감, 얘만 생각하면, 그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만 외우면 확대 노즐, 축소 노즐, 그죠? 네, 이렇게 외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온도, 압력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릴레이션을 가지고, 수증기는 어떻게 되냐?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증기가 증가시키면 하면 어떤 현상을 가질까요?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물이 나오니까 메탄이나 일산화탄소가 적고 나빠지죠, 그죠? 반대로 H2와 CO2가 많아진다. 예. 압력, 온도, 수증기의 관계가, 예. 이게 바로 수증기 개질 탄화수소에다가 얘를 접촉시켜서 만든
수증기 접촉 개질 프로세스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주시고. 실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골탕 먹으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문제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맞을 수 있다. 자, 2번. 레이놀즈식 정압기의 특징 4가지 쓰죠. 아, 그냥 정압기의 특징. 정특성, 스태틱이 있으니까 다이내믹도 있죠. 동특성. 그 다음에 유량 특성.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차압. 이게 정확히 특성이에요. 일단 정압기가 뭔지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가바나 그러는 건데 도시가스는 배관 내 압력이 고압으로 그리는 방식이 있고, 고압은 얼마예요? 옛날 10kg니까 1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중압. 옛날에 1부터 10kg까지였었는데,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니까 0.1에서 1메가파스칼까지. 얘를 중압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1메가파스칼 미만. 얘를 저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땅을 파면요. 이게 GL이면 땅속에 관이 3개 또는 2개, 1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하 배관의 색상을 적 또는 와, 황색으로 한다. 얘는 저압관은 황색으로 하고, 배관이 강관인데 어떻게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가스 배관은, 도시가스란 디파인하면 도시에서 공급자가, 서플라이어가 컨서머한테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가스를 우리는 도시가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가 여기 있고 사용자가 여기 있는데, 그죠? 어떻게 공급해요? 언더배관, 지하 배관으로 해서. 도시가스 배관은 노출관도 있지만 지하 배관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성관은 뭐 당연히 KSD 3631 연료가스용 탄소관관. 이게 뭐냐? 이것도 잘 열어주세요. 예전에는 우리 파이프 주세요. 그러면 배관 그 수도 파이프 가게 가서 몇 대 드려요? 몇 밀리짜리 주세요? 그럼 20A 주세요. 몇 대 드릴까요? 이건 길이가 통상적으로 6m씩 나와요. 5대 주세요. 이렇게 샀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 얘는 SPP예요. KSD 3507 배관용 탄소관관. 우리말로 코드말로 쓰면 배관용 탄소관관. 그런데 그거를 오래전에 어느 날 완데이 바꿨어요. 한 번 더 이걸 검사해서 거기다가 배관에다가 가스용 해서 3631. 그래서 가스 배관은 반드시 이걸 사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LPG를 판매하는 업자가 여기 무슨 찌개집이 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찌개집이. 그러니까 배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 혹은 또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건물에 들어와서 뭐 10년, 20년 할 게 아니라 1년 있다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난 LPG로 통 넣고 쓰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관을 해달라니까, 보니까 많이 쓰게 생겼어요. 막 그냥 식당도 크고, 막 가만히도 있고, 막. 그러니까 A 업자가 와서, 우리 10만 원 해드릴게요. 딴 데서 도시가스 하니까 300만 원 달래는데, 어떤 업자가 그 B라는 업자가 하고, 우리 10,000원 해드릴게. 공사비를.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팔아서 거기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이걸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배관을 할 때 지금 20A가 요즘에 물가 정보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약한 요게 요 3507이 11,000원 정도 하고 한 대당 363 하나가 13,500원 정도 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한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0대도 20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칠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공사에서 쓰고 사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if 사고가 발생된다면 액시던트 그러면 사고 조성안이 나오면 요거 공사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시공 자격이 있는가 그냥 시공 자격도 없는 사람이 공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는가 혹시 A라는 식당에서 냄새 난다고 전화했는데도 바빠서 안 갔다든지 LPG는 가스를 갖다 주고 돈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뭐 최저거래는 그냥 끼만 주고 그러는데 가스를 체결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것을 검사하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걸 했는지 봐요. 세 번째, 자재를 규격을 썼는가? 규격이 이거예요. KS 코드에 얘는 363 하나 가스용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가격이 약간 싸다고 이거를 써서 노란 페인트를 칠해놨다고요. 그거 100원짜리 동전 그 이렇게 1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 100원짜리 이렇게 긁으면 싹 나와요. 안에.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가스용 배관은 KSD 363 하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는 뭐냐 하면 중압으로 오고 있는 이 배관이 있으면 저압이 있으면 뭐 간단해요. 이렇게 따서 쓰면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따서 써야 된다. 공장이라든가 뭐 또 혹은 아파트가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따면 바로 연결시키면 압력이 너무 세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280 정도의 압력, 2.3kPa. 의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스레인지, 보일러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거 막 7,000kPa짜리가 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해지는 게 바로 정압기예요. 그래서 1차 압력이 있고 2차 압력이 있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달았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스프링이 있고 거기다가 다이어프램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자, 이 다이어프램 끝에가 밸브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요렇게 들어와서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나가는데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설정 압력하고 여기가 1차 압력 여기가 2차 압력 그죠? 자, 유량은 압력하고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평균이 돼 있는 이 시스템이 그 정상 압력인데 가스를 저녁에 피크 타임이 됐고 막 써요. 가스를 막 쓰니까 압력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줬던 힘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열어서 선을 해주고. 이게 정압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고, 자, 요게 스프링. 압력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얘가. 그죠? 요게 밸브. 그래서 밸브 스템에 먼지가 끼어서 컷오프 분량. 여기 먼지가 끼어서 안 차단을 못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것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압력과 유량, 2차 압력과 유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정특성이다. 정확기의 특성 중에서, 유량하고 2차 압력을 하는구나. 압력이 떨어지면, 유량이 많으면 압력이 떨어져서 덜어 열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로딩식. 이 밸브가 거꾸로. 이런 밸브가 이렇게 잠궈주는 게 언로딩식. 그죠? 거기다가 조그만 정압기가 더 달려있어. 더 예민하게 해서 더 잘하는 게 파이로트식 정압기. 그죠? 그거 특성이에요. 1번 정특성은 뭐와 유량과 2차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쉬프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 특성이. 자, 당연히 뭐 정특성 좋아야죠. 두 번째 뭐냐? 동특성이에요. 동특성이란 다이나믹한 거죠. 얼마나 빠르게 작동이 되느냐. 근데 빠르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것이 바로 동특성이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유량 특성. 궤도와의 관계. 요게 이렇게 잠궈주느냐, 이렇게 잠궈주느냐, 이렇게 열어주냐. 어떤 게 더 빨리 가요? 그죠? 장방형이냐, 아니면 마른 목골이냐, 아니면 삼각형이냐. 요런 궤도를 얼마나 빨리 개선해주는 게 유량 특성이고. 네 번째, 뭐를 쓰라고 했어요? 네 가지 쓰래요. 작동 최소 압력과 작동 최소 압력. 최대 압력과 최소 압력. 요 정압기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압력 차이가 최소일 때를 최소 차압, 최대일 때를 최대 차압이라고 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도시가스에서는 정압기하고 융착기에 거의가, 그죠? 그래서 도시가스 메탄의 성격과 그다음에 정압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정압기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압기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게 GL이면 자, 차단 밸브를 전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밸브 설치한다. 정압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기의 전단에 밸브를 설치하고 후단에 또 밸브 설치하고 여기에다 정압기 설치하고 조정기 설치하는 걸 정압기라 이렇게 설치된 거를 여기도 밸브 설치하고 조정기 설치하고 이게 정압기예요. 자, 얘는 아주 예민하니까 전단에 뭘 달아줘야 돼요? 먼지 안 들어가게 되는 필터를 설치한다. 필터를 설치해서 불순물 제거 장치를 여기 설치했으니까 가스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게 1차 압력이고 이게 2차 압력이구나. 정압기는 밤중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등을 켜줘야 되는데 150룩스 이상 조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정압기는 1차 압력과 2차 압력이 이게 잘못해서 과다 압력이 생기면 알 수 있도록 이상 압력 통보 설비를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게이지 이렇게 달았는데 이 게이지는 세팅을 이렇게 시켜놓고 요 레인지 안에 있어야지 벗어나든지 거기를 미달하게 되면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신호를 쭉 끌어다가 안전관리자가 상지하는 위치에서 삐 하고 소리 나는 게 이게 이상압력 통보 설비예요. 정압기실에는 또 이것과 함께 이런 우리 자기압력 기록계가 일주일 돌아가는 자기압력 기록계를 해서 1차 압력, 2차 압력을 쭉 그리고 있어요. 일주일 되면 안전관리자 가서 띄워야 돼. 그 다음에 정압기실에는 당연히 뭐로 합니까? 전기 설비가 이런 전기 들어가잖아요. 방폭 설비로 한다. 정확히는 또 뭘 달아야 돼요? 가스, 누설, 경보,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차단 장치는 가스, 누설, 경보 설비를 한다. 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특성, 동특성, 유량 특성, 그 다음에 최소 차압, 최대 차압, 작동. 그죠? 정압기의 특성이다. 그래서 정압기 한 번씩 그려보세요. 필터가 설치되어 있구나. 그래서 필터도 같이, 우리 꼭, 그 필터를 열면요. 위에 그 볼트를 끌어서 프렌치를 열어내면 안에 우리 엔진 오일 할 때 엔진 필터 있잖아요. 오일 필터. 똑같은 게 질산 스펀지본이라는 그렇게 꾸불꾸불 되어 있는 벙거 같이 되어 있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먼지를 제거해주는 설비이다. 자, 3번. 고압가스 저장 탱크의 열 침입 원인 4가지 또 쓰래요. 얘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초저온 용기가 문제가 돼요. BOG가 보일 오브 가스예요. 저장 탱크 안에 리퀴드와 베이퍼가 있는데 액 부분과 기체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의 컨덕션, 열의 전도라든가 혹은 차가운 가스가 여기 들어가서 끓어서 얘가 막 부글부글 끓어서 갑자기 기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BOG라 그래요. 그렇게 끓어서 나오는 가스. 안에 과압이 막 생기겠죠. 그죠? 그 압력이 정상 압력보다 초과되는 압력을 우리는 과압. 오버프레스라고 얘기해요. 설계 압력이 요게 최소한의 능동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가 온도에 의해서 최고로 발생되어 있는 압력까지도 견디도록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게 설계 압력이에요. 이 오버프레스가 과압이 설계 압력을 초과한다면
충분히 두껍게 했어요. 근데도 너무나 뜨거워서 얘가 더 많이 돼서 그걸 초과한다면 파열이 생기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BOJ. 특히 우리가 비등점 40도인 보통 액화가스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초저온 가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도 이하의 가스, 얘는 마이너스 162도인 LNG는 이게 저장 탱크면 땅에다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땅에서의 이별, 이 지지대를 통한 이별, 여기서 햇빛을 내려쬐는 복사열, 레디에이션, 또 이 안에서의 대류, 컨덕션, 그죠? 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컨덕션, 전도. 이게 되죠? 이게 답이에요. 이 저장 탱크에, 그래서 여기다 뭐 해야 되니까 단열 조치해야 돼. 이게 땅이 다 깡깡 얼고 문제가 생겨요. 그게 열이 그대로 다 전달돼갖고. 그죠? 땅에서 들어오는 열이 탱크로 저장되고. 그래서 배관도 이중 배관으로 보온 조치하고, PU라든가 폴리우레탄의 보온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하면요, 와서 여기다 우레탄 폼을 이렇게 쏴줘요. 이렇게. 발포 우레탄 폼 봤어요. 김해에 있는 이런 극저온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거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설계하는데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열이 전도되는, 배관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배관 안에서도 또 BOG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관으로 하고 보온 조치를 한다. 그죠? 차단 조치를. 그래서 자, 탱크 외부에서 오는 복사열, 그 다음에 그 지지대를 통한 이별, 그죠? 전도적으로 컨덕션. 자, 열 전달 함수는 3개 있잖아요. 대류, 전도, 복사. 그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대류.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열 침입 원인이다. 배관을 통한 이별. 그래서 내부가 급격히 올라가서 BOG가 생겨서 파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장 탱크의 침입 열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설계죠, 뭐. 자, 4번.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저장 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될 경우 저장 능력을 합산한다. 이때 압축가스 1세제곱미터는 액화가스 10kg을 1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압축가스 만 이하 할 경우 17m 1종 보호시설과, 그죠? 2종 보호시설과 15m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만 나누기 10 하니까 1000kg, 1톤. 이해됩니까? 예, 1톤, 액화가스일 경우. 요건 압축가스일 경우 만. 1000kg니까 만에 10분의 1이니까. 그죠? 1톤으로 본다. 자, 15번. 5번이에요. 죄송합니다. 자연 발화 온도, 오토 이그니션 템퍼레이처라는 AIT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 쓰시오. 이건는요, 이거 아니어도, 자, 우리가 발화를 시키는 얘 중에서 얘는 자연 발화예요. 온도가 뜨거워지면 발화가 이럴 수 있어요. 발화점도 낮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어떤 가스만 제외하고, 일산화탄소, 걔는 하는 그대로고 상하는 올라가요. 압력에 따라서. 그죠? 조성. 몇 가지 쓰래, 또. 4가지를 꼭 쓰래네. 신경질나요. 그죠? 온도, 압력, 조성. 어떤 거하고 섞여 있는지. 그 다음에 산소 농도. 그래서 우리가, DID가 짧아지는 이유. DID가 폭갱 유도골이에요. 얘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연소를 시켜 거리가 1m, 2m가 아니라 조건이 빨리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폭갱인데
어떤 조건이 꽈다당 될 수 있는 조건이 더 빨리 잘 되게 하는 거를 우리는 DID, 폭갱 유도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온도, 압력, 조성, 산소 농도, 관경이 가늘거나 관 속에 장애물이 있을수록 DID는 짧아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외에 우리가 그 세류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류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꽝 터지면 얘가 평 날아가도록 돼 있죠. 요 안에 제한되어 있는 화약에 점화를 시키니까 얘가 압력의 해방의 결과가 생겨서 얘가 비산되는 거예요. 그냥 화약을요. 나도 뭐 어렸을 때 장난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미군 부대에 있는 주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군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 한 발 쏘고 한 발 주워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막 빵빵빵 쏘고 가면 그 탄피 주스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총알이 막 떨어져서 죽어도 몰라 이렇게 해서 없어놨는데 난 죽어도 좋아 총알 주술래 하고 탄피 그 신줄이 돼 있잖아요. 동학금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쓰다가 나면 버리기도 가요. 참 위험한 건데. 그러면 실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탄두고. 그럼 요거 이렇게 돌려서 한번 쏙 빠져요. 그럼 요 안에 까만 화약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분은 또 저기 신경통에 좋다고 먹기도 하는데 술안주도 좋대요. 근데 먹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종이다 놓고 불 붙이면요 휙 하고 타요 그냥. 그런데 요 안에 있으니까 압력의 해방이 생기니까 그걸 뚫고 나가니까 얘가 병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관경이 가늘거나 관 속에 장애물이 있을수록 DID는 짧아진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건 늘 다 풀 수 있습니다. 해결사예요. 자, 6번. 용접용기 재검사 항목 4가지 쓰시오. 꼭 4가지 쓰래, 3가지면 간단한 1번. 외관 검사. 외관 검사는 뭐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금, 균열, 주름. 용접용기니까 스커트 분량. 용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떼어놨어요. 잘 서 있으라고. 얘가 스커트예요. 근데 가스통을 꽝꽝꽝 넣어 이렇게 찌그렸어. 이것도 용기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도색 분량도 용기 분량이에요. 각각마다 용기를 산, 녹, 수, 주, 암, 백, 염, 갈, 탄, 청, 아황, 기, 회 이렇게 치더라도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원데이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다 그래서 병원을 갑자기 응급실 갔는데 시골에 있는 병원을 가보니까 산소 호흡을 하고 계시는데 용기가 무슨 색이어야 됩니까? 녹색이면 안 되죠. 이게 녹색인 용기를 의료용은 백색이에요. 거기다가 의 이렇게 써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용기에 있는 산소를 잡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산업용 공업용 산소와 의료용 산소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우리 고압가스 제조 기술 기준에 보면 산소, 수소, 아세틸렌은 성분과 순도와 압력이 11.8 메가파스칼 되도록 검사를 해요. 순도가 얼마예요? 99.5%. 얘는 98.5%. 얘는 98%.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얘는 99.5% 위에 사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공업용으로 쓰는 것이 그 안에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용기 내의 어떤 순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따로 백색을 칠하고 운반 과정이나 보관 과정을 빨리 잘하는 게 의료용이에요. 백색 칠해져 있고. 그죠? 순도는 뭐 거의 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용기를 어머님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났길래 여기 병원장을 좀 오라 그러시오. 그랬더니 한 30분 있다 누가 왔어요. 뭐 병리과장이라는 거 뭐가 그래서 아니 내가 가스 전문가인데 여기 지금 왜 이걸 공업용 산소를 드시고 있냐? 이제 다 알면서 그랬더니 헐레벌떡 또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제 이거 공급번호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시골이니까 그냥 공업용 산소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온 대답 왈 백색으로 잘 칠해졌는데 그게 까져서 안에 그
바탕색인 청색이 나온 거래요. 녹색이.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용기 도색 불량도 용기 불량이다.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내압 검사해야죠. 내압을 어떻게 합니까? FP의 3분의 5배.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밀 시험행위죠. 세나 안 세나? 얘는 내압 시험은 수조식과 비수조식이 있는데 이런 탱크에다 넣고 여기다 물을 채워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압력을 여기다 거니까 물이 넘치겠죠? 그 넘치는 걸 끓여서 눈금이 그려진 그릇 뷰렛으로 유도시켜서 요 늘어난 양을 전증가라 그래요. 분의 영구 증가 곱하기 100 한 개 항구 증가율이에요. 10% 이상이면 불합격. 그 용기도 강제도 텐셔너블은 그 탄력을 잃어버려요. 오래되면. 그죠?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압 시험을 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물로 해요. 그래서 물 집어넣고 여기다 하는 게 이게 수조식. 용기가 큰 경우는 그걸 넣는 수조가 없기 때문에 용기에다 바로 하는 게 비수조식이다 해서 내압 검사라고. 그 다음에 기밀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 검사. 처음 제조 시에 용기 W17.5 써 있는 이 질량의 95% 이상이어야 합격. 단 이거를 검사했더니 6% 이하인 경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90% 이상이면 질량 검사 합격으로 한다. 자, 이거 하나 두세요. 요까지 잘 쓰더라고요. 요걸 잘 못 쓰는데 요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7번.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에서 발생하는 부식의 원인 네 가지 쓰죠. 부식의 원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부식은 왜 생깁니까? 갈바닉 부식이라는 농담 전지작용. 부식이 일어나려면 두 재가 어떤 용매에 담궈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이제 이온이니까 얘는 에노이드, 얘는 캐소드라는 그런 서로 다른 극을 형성해서 에노이드가 얘가 부식이 돼요. 그래서 양극 부식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더 저전인 희생양극을 묻어주는 게 희생양극법이에요. 그래서 농담 전지용의 면 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종금속. 우리 밸브의 보통 재질을 동 또는 동합금 쓰잖아요. 얘와 철과 접합했을 때 얘가 에노이드가 되었고 양극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농담전지. 얘가 농담전지예요. 갈바닉 부식 중에서 산소 농도. 그래서 모래질과 그 다음에 점토질 사이에 통기성 부식이죠. 산소가 얼마나 잘 다니느냐 그 사이로. 그래서 점토질이 팍팍 섞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관과 신관과의 접촉. 배관을 기존에 있던 관에다 새로운 관을 하나 달아요. 그러면 어떤 게 구관이 에노이드가 되었고요. 부식의 그 원리예요. 그냥 배관이 꼭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배관을 우리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쓰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1번 지상 배관들은 KSD 3631 가스연료용 탄소관관. 그 다음에 2번 PLP라 그러는 관인데 얘가 뭐냐?
폴리에틸렌 리퀴드 그 파이프. 그래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요게 전해질 속에 담아 있잖아요. 어떤 매질이 전해질 속에 담궈져 있어야 얘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이 닿지 않게끔 이런 강관에다가 코팅을 해놨어요. 폴리에틸렌. 우리 피관 있잖아요. 그렇게 코팅을 했는데, 그래서 지어배관이 노란 코팅 해놓은 게 황색관, 빨간색 코팅 한게 적색으로 한다. 왜? 중고압은 적색으로 된 걸 갖다가 쓰고, 우리 쉽게 우리 분기할 때 여기서 딸 때 황색이다 하면 여기다 하면 큰일 나는구나 쉽게 알기 위해서. 그죠?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과 어떤 게 있냐, 그냥이 아니고 또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여기다가 백목 같은 가루를 이렇게 쭉 뿌려놨어요. 이렇게 기계가 하는 건데, 그리고 열을 가하니까 얘가 완전히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분말 융착식 피관관. 한 가지 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피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 나와요. 도시가스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피관을 제외한다. 그러면 요거 쓰는 거죠. 그죠? 지상인 요거. 그러면 이제 피관이 이렇게 지중으로 이렇게 오다가 지상으로 올라갈 때 쓰냐? 이때 쓰는 게 TF이다. 우리가 도란스 그러는 트랜지션 피팅이 연결구예요. 그죠? 이형질 연결관으로 한쪽엔 강관으로 돼 있고 한쪽은 P로 돼 있어요. 그런 걸 팔아요, 이렇게. 그죠? 요걸 가지고 여기는 융착하고 여기는 이제 용접해서 강관이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부식이라 함은 전식과 그 다음에 국부부식이 있어요. 전식은 전반적으로 강제가 서서히 옛날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이건 뭐 막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국부부식은 뭐냐?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구멍이 뻥 뚫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있는 배관이 코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땅을 파다가 이걸 코팅해서 딱 깠어요. 그럼 이 부분이 팍 썩어요. 수개월 내 구멍이 뻥 뚫어져. 이게 국부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식이 되도록이면 덜 되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방식. 전기적으로 하는 게 전기 방식이다. 자, 8번 데토네이션 폭갱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괄호 가스 중의 뭐보다도 화염의 전파 속도가 큰 경우로서 가스의 경우 이거래요. 전파 속도가 1에서 3.5km/s 꽝 하는 충격파가, 압력파가, 그죠? 화면 선단에 충격파라는 압력파가 생겨서 격렬한 파괴작용을 일으킨다. 그 꽝 하는 압력파가 유리창도 다 깨뜨리고 이러는 거다. 그죠? 가스 중의 속도보다 이 꽝 하고 생긴 그 화면 선단의 압력파가 음속보다 빨라서 우리 음속보다 낮은 경우를 폭연, 디프레그레이션이라고 빠른 경우를 1에서 3.5km/s일 경우를 우리는 폭괭 데토네이션이라고 얘기한다. 화면 선단에 압력파가 생겨서 그것이 전파되면서 충격을 일으킨다. 충격파라는 압력파가. 그죠? 자, 9번. 배관 지름이 14cm인 관에 8m/s의 물이 흐를 때 질량 유량 kg/s를 계산하시오. 단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이다. 누가 몰라요? 아는데도 아주 친절하게 줬어요. 친절한 출제위원이세요. 자, 우리가 보통 Q는 A, B라고 알고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질량 유량은 M은 로 A, B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로는 얼마나 했어요? 1000이라고 줬어요. 단위 써봅시다. kg/세제곱미터. 그죠? 곱하기 A가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B가 얼마예요? 벨로시티가 8m/s 8
메타 퍼 세크. 자, 그래서 세크니까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제곱미터 퍼 세크인데 이거를 아워로 고친다. 그럼 헷갈리잖아요. 간단해요. 자, 초당 4 되면 시간당은 얼마나 할까요? 굉장히 적죠. 그죠? 그러면 나눠주면 돼요. 초당 이거하고 3,600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더 많아져야죠. 초당. 그죠? 네. 이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게 뭐라 그랬어요? 킬로그램 퍼 세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됐고요. 여기서도 미터니까 얘도 D를 미터로 줘야죠. 그래서 D를 뭐라 그래? 14cm니까 0.14미터로. 그죠? 그래서 누니까 1000 곱하기 4분의 파이.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4잖아요. 1000 나누기 4 하면 25 아니에요. 25에다가 0 2개, 0 하나, 250. 250 곱하기 3.14 곱하기 0.14의 제곱 곱하기 8. 간단하네. 이제 계산기가 이제 뭐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계산기가 또 어떤 학생이 왜 계산을 안 해주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계산기를 또 가져왔습니다. 250 곱하기 3.14 곱하기 0.14의 제곱인데 안 보이니까 그냥 곱하기 0.14 곱하기 8 엔터 치니까 123.08 123.088 소수점 두 자리 쳤으니까 09 쓰면 되겠네. 123.09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크이다. 이해되죠? 예. 이걸 왜 해줬냐? 여기서 미터로 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로를 곱해주면 질량형 매스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요 시험이 아주 빈번찮게 빈도가 높게 나오는 문제가 매스는 우리 기사가서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매스는 로 곱하기 AB이다. 로를 줬잖아요. 그죠? 자, 10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액화가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다. 액화가스란 1번 고압가스에서 압축가스란 상용의 온도 혹은 35도의 온도에서 그때 1메가파스칼 이상의 가스. 액화가스란 똑같이 35도 또는 상용 온도에서 0.2메가파스칼 이상의 가스를 액화가스다. 그 다음에 특성가스 중에서 용해가스, 얘는 0메가파스칼 이상 다 가스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고압가스가 된다. 위험하니까. 그죠? 자, 액화가스란 가압, 냉각 등의 방법으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40도. 그래서 우리 배관을 40도 이하로 유지하라 이거예요.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우리는 액화가스라고 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또 이건 아는데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기 배관의 온도는 몇 도 이하로 한다? 섭씨 40도 이하로 한다. 그죠? 네. 팁. 자, 11번. 냉동 설비에 사용되는 구비 조건 4가지 있어. 3가지 말씀드렸는데. 1번. 자, 일단 냉매는 우리가 냉각시켜서 걔를 응축시켰다가 액화시켰다가 걔가 또 뭐 됩니까? 응고했던 게 다시 응축되다가 기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화잡열을 이용하잖아요. 응축, 액화가 쉬울 것. 당연히 독성 없을 것. 가연성 아닐 것. 하나 더 써요. 비체적이 작을 것. 5번. 화학적으로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떻다? 안정될 것. 기계가 어쩌냐? 그러면 기계적 강도가 클 것. 5개 써놔. 얘는 냉매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구비조건, 윤활유의 구비조건, 많이 있죠. 그런, 윤활유의 구비조건, 냉매의 구비조건,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특히, 윤활유, 산소 압축기의 윤활유는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그리세를 쓴다. 염소는 황산 쓰고, 진한 황산. 자, 12번. 소비호수가 50호인 액화소일가스 사용시설에서 피크 시 평균 가스 소비량이 15.5kg/h였다. 이게, QP가 무슨 얘기냐? 세대수 곱하기, 피크 시 사용량. 이게 Q예요. 근데 아예 줬어요, 이게. 15.5kg/h라고. 요거까지 세대수까지 곱한 게 15.5kg/h라고. 그죠? 그런데 50kg 용기를 사용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외기 온도가 5도씨일 때 가스 발생량이 1.7kg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쓰는 용기가 20kg이 있고요. 많이 쓰는데 이제 50kg 용기를 써요. 요만한 게 20kg이고 요만한 게 50kg인데 그게 그냥 틀어놓으면 1시간에 얘가 50kg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기화, 외부와의 온도를 가지고 기화시켜서 나오는 양이 몇 도일 때? 5도씨일 때 1.7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량이 5kg이다. 보일러, 또 가스레인지, 또 가스난로 이렇게 쓴 게 5kg다. 그러면 한 통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조종기를 달아서 우집에다 연결하니까 이게 하얗게 얼어. 성에가 꼈다. 서리빨이 꼈다. 그래서 얘를 몇 개로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이겁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이것도 많이 시술을 해요. 자, 그래서 1번 사용량의 계산은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5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필요 용기수는 피크 시 사용량 총세대 나누기 용기 하나당 발생 능력 1.7이에요. 그죠? 용기가 50kg 하나가 1.7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피크시 15.5kg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7로 나누니까 계산해 보세요. 아마 9점 몇 나오겠네. 그죠? 15.5 나누기 1.7은 9.1776이네요. 9.176 추정하니까 뭐 9.18하게 네. 킬로그램 아니죠. 개수예요, 개수. 요건 용기 개수니까 개예요. 근데 9.18개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10개. 표준 용기수는 필요 용기수 이 2인분 용기 개수. 그죠? 근데 2인분 용기 개수를 4개라고 줬잖아요. 그게 몇 개예요? 14개. 총 개수는 이거를 스피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2줄로 놔야 되니까 24개가 필요하다. 네, 쭉 적어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용기를 보통 용기 100원을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건 예비치기예요. 그래서 요게 14개고 그죠? 그리고 양쪽이니까 24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뭐 저장 탱크, 소형 저장 탱크나 저장 탱크를 써야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라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인분 용기를 4개라고 줬으니까 표준 용기에다가 2인분을 더하면 된다. 자, 13번. 배관의 길이가 1km이고 선 팽창 개수 알파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도 C일 때 마이너스 섭씨 10도부터 50도까지 사용되어지는 배관에서 신축량이 20mm를 흡수할 수 있는 익스펜션 조인트가 있는데 그걸 몇 개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 늘어날 길이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늘어날 길이는 원래의 길이의 알파 곱하기 델타 t는 원래 길이가 얼마예요? 1km래요. 1m라니까 1000 곱하기 알파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죠? 근데 이게 미리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미터로 줬으니까 미리를 고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또 100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1, 0, 0, 0, 하나, 둘. 그죠? 1000을 곱해야 되겠네요. 미터니까. 그죠? 그래서 1000을 곱하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1000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제곱 하니까 이거 5개 없애보자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 곱하기 1.2 곱하기 델타 t가 얼마예요? 델타 t가 마이너스 10도. 이것도 함정이에요. 델타 t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0도에서 50도까지니까 50 마이너스 10하니까 40도. 그럼 땡.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가 50이고 그게 여기까지니까 60도죠. 곱하기 60. 그러니까 600 곱하기 1.2니까 600 곱하기 1.2니까 2, 6, 12, 6, 1은 6, 772 1.2가 아니죠. 720 720mm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늘어날 길이가. 그런데 우리가 신축 이음 장치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콜드 스프링은 이렇게 늘어날 길이를 절하해서 그거의 2분의 1만 작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작게. 그런데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작게 하는 게 콜드 스프링이고 신축 이음매를 달 때는 이거를 나누기 얼마? 하나가 20mm를 잡아요. 얘는 몇 개를 달아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20 아까 곱했던 거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60개? 60개. 여러분 계산하세요. 나는 엉터리로 계산했는데 방법은 이거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특히 이런 계산은 땡구라미 땡땡 이렇게 지불한 그런 거거든요. 100, 1000 나누기 25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콜드 스프링하고 다른 게 콜드 스프링은 늘어날 길이를 먼저 계산해서 그 길이의 절반만큼 짧게 재단을 해갖고 공사를 하는 게 콜드 스프링이고 여기는 신축 조인트를 그걸 몇 개를 달아주냐. 하나가 20mm 잡아주는 걸. 그래서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 자, 14번. 정압기를 평가 선정할 경우 각 특성이 사용 조건에 정합하도록 정압기를 선정해야 된다. 이때 정압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 쓰시오. 1번 정특성.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요. 2번 동특성. 3번 유량 특성. 4번 최소 최대 작동 압력. 그죠? 5번 유량. 우리가 정압기를 살 때는 이런 걸 내가 어떤 거를 쓸 거냐, 레이놀드식을 쓸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데 특성이 맞는 걸 써야 되며 더 중요한 건 유량이 정압기가 50 세제곱미터 per hour짜리가 있고 100 세제곱미터 hour 있어요. 우리 조종기 선택할 때처럼 매다기처럼 똑같이 우리 사용량이 얼마인지 봐서 개별 정압기요. 이 동네에 달 수 있는 지구 정압기도 마찬가지. 이 동네가 얼마나 큰지 유량이 있어야 돼요. 최대 사용 유량. 이해되죠? 그래서 정특성, 동특성, 유량 특성. 유량 특성은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유량이 어떻게 궤도가 열어지는지 라는 거 최대
최소 작동 차압과 유량을 작동할 때 선정해야 된다. 우리가 매다기도 마찬가지예요. 압력계, 가스매다, 이런 거, 배관 마찬가지죠. 여유가 있어야죠. 우리 압력계가 있습니까? 1.5에서 2배 이내.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기에 맞는 유량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압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정압기가 몇 큐빅미터, 몇 세제곱미터짜리가 이렇게 각각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도시가스 제조 공정 중 접촉 개질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뭐라 했어요, 문제가? 도시가스 만드는데 CH4 만드는데요. 뭐 가지고? CAMHN 가지고. 거기다가 뭘 통해서? 접촉 개질, 뭘 뿌려서? 수증기. 씩 해가지고. 그죠? 탄화수소에 수증기를 접촉시켜서 양질의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방법. 그때 뭐가 나와요? 메탄가스와 일산화탄소, 수소, 얘들이 발생된다. 그죠? 그게 도시가스의 접촉 개질 프로세스이다. 자, 이렇게 우리 3회 문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